예, 안녕하세요. DI 프로그램 맥스 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2019년도 그 입학 결과에서 나타났던 주요 현상들을 총 9개 항목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얼리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얼리가 확률이 높다고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 D는 별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얼리 액션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 과거에 비해서 가장 많은 디퍼를 올해 보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들의 74%가 디퍼를 받았고요. MIT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들의 거의 60몇 프로가 디퍼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과거처럼 이제 얼리 프로그램이 중요하지만 이제 대학교에서도 조금 더 신중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얼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는 개념보다는 학생들이 이제 12학년 때까지 어떠한 활동을 하고 12학년 때까지 어떠한 성적을 나타내는지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변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트렌드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지나치게 얼리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든 현상 뒤에는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얼리 액션에서 디퍼를 60%, 70% 이상 결과를 발표했다는 특징은 뭐냐면은 앞으로 12학년 1학기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모든 활동과 성적이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제 지금 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11학년까지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 가겠지 이러한 맥락이 아니라 모든 이제 홀리스틱 리뷰의 모든 이제 평가 기준들이 12학년 1학기 때까지 반영이 된다라는 거를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대학교 입시 원서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럼 모든 분들이 관심 있는 질문이고요. 근데 올해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 이게 명확해진 것 같아요. 모든 대학교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뽑자 하면 뭘까요? 예, 고등학교 성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등학교 성적 중에서도 되게 특이한 문구가 있어요. College Preparatory Courses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College Prep Courses 이게 중요하대요. 과연 이건 뭘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성적을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반적인 GPA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College Prep 코스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공 관련된 수업이 있어요. 전체적인 GPA 같은 경우에는 weighted, unweighted를 해가지고 4.0, 4.5 만점으로 나눈 건데 올해 강조됐던 단어는 college prep 코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학교들이 AP하고 IB 수업을 좀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혼돈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은 AP 수업이라 그랬어요. 많은 학생들은 AP 시험에 집중을 하는데 지금 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합격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GPA라고 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가 College Prep Course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처럼 AP 시험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아니면 기타 기관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AP 수업을 들었는지가 어떻게 보면은 대학 입시에 매우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대학교의 트렌드를 보면은 단순히 수학이랑 과학을 잘하는 아시아인들을 좀 배척하고 오히려 영어하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좀 공부를 그 점수가 좋은 아이들을 뽑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GPA이고 그 GPA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컬리지 프랩 코스고 컬리지 프랩 코스라는 건 AP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대학교들이 보는 건 뭐냐면은 그 핵심 과목들 영어, 사회과학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AP 수업을 들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11학년, 12학년 혹은 10학년 수업을 이렇게 짜고 있을 텐데 AP 수업을 좀 많이 들으세요. 근데 이 AP 수업이라는 거는 10학년보다는 11학년, 그 당연하죠. 11학년보다는 12학년 때 더 숫자가 증가해야 되는 거는 있지만 대학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컬리지 프랩 코스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니면 지금 수업을 짬에 있어서 AP를 다양하게 수강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또 한국인들에게는 되게 불리한 조건이죠. English proficiency, 즉 영어 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또 본대요.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무엇에 강할까요? 수학에 강해요. 또 뭐에 강할까요? 과학에 강해요. 근데 뭐가 약할까요? 사회과학에 약해요. 또 뭐에 약할까요? 영어에 약해요. 그런데 2019년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영어거든요. 영어라는 거는 토플 점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의 그 능력이란 거는 학교에서 세 가지 측면으로 할게요. 학교에서 영어 성적이 잘 나오는지, 즉 영어 성적이란 건 단순히 영어 수업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과목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지 그걸 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앞서 방금 두 번째 요소인 컬리지 프랩 코스, 그 AP와 직결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어 자체를 잘하는지, 즉 학교 수업 중에서 영어 수업은 뭘 듣고 있으며 AP를 듣는 게 중요하겠죠. 그 과목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ACT든 SAT를 보든 간에 리딩 섹션 점수가 몇 점인지요. 그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SAT에서 수학을 800점 맞는다고 아무런 좋은 게 없어요.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문법과 리딩이거든요. ACT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과학 36점 맞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는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법과 리딩에서 얼마가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미국 대학교에서는 탈수학, 탈과학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가 가장 화두되고 있고요. 이 또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미국 대학교 웹페이지를 들어가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수학은 어느 정도 하면 된다. 과학은 관심만 보이면 된다. 하지만 사회과학은 다양하게 듣길 바란다. 그 다음에 영어는 excel 하기 바란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을 뽑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못한다. 그리고 영어가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수강을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 대학 입시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특징인데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hard factor하고 soft factor의 절절한 밸런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hard factor는 뭐고 soft factor는 뭘까요? 지금 제가 앞서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다 hard factor들이에요. 뭐냐면 수치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화시킬 수 있는 hard factor들이 1단계예요. 성적이 좋아야 되고 영어 능력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수업을 들어야 되고 컬리지 프랩 코스를 들어야 돼요. 이러한 1차 관문을 통과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대학교에 붙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제 soft factor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soft factor라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애플리케이션 에세이예요. 애플리케이션 에세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량화시킬 수 없는 요소 중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러한 hard factor들이 다 충족돼 있는 특히 상위 학교들이겠죠.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게 에세이들이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 hard factor들 중에서 몇 개가 좀 부족하면은 그러한 부족한 면을 보충시킬 수 있는 가장 첫 단추가 애플리케이션 에세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는 특정 답은 없어요. 근데 만약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가장 지원자다운 에세이를 써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도를 인식한 다음에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에세이 혹은 대학교가 좋아할 만한 에세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가장 솔직하고 가장 진실되게 나타낼 수 있는 에세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상은 뭐냐면은 이건 행정적인 부분인데 많은 학교들이 이제 self-reporting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self-reporting. 과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성적, 모든 점수들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대학교에 보냈어야 돼요. 근데 하지만 올해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 뭐냐면은 공식적인 서류가 가기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학생이 학교 성적표나 수상 경력이나 점수들을 다운받아 가지고 PDF로 만들어 가지고 원서에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대학교들이 이런 서류를 통합하는데 귀찮아졌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official transcript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unofficial transcript를 제출하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지원 시점까지의 학업적 성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과거에는 official transcript가 나오려면은 1학기 께 나오려면은
2학기 초반, 즉 1월, 2월, 3월까지 기다려야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 요구하냐면은 학교에서 릴리스 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성적을 원서를 냈을 때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라고 돼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학점에 대한 중요성, 즉 학점, 그 다음에 AP를 과연 잘 승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점수들이 다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되게 유의미한 또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원서를 지원했을 때요. 이제 우리는 흔히 미국 대학교를 말할 때 9월 입학을 얘기하는데 그 코넬이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겠죠. 이제 NYU도 이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고 1월 입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를 작성할 때 그 학기를 표기할 때 무조건 다 Fall Academic Semester로 돼 있는데 그 아래를 보면은 너가 만약 9월 달에 입학을 안 했을 때 아니면 입학을 못 했을 때 1월 달 입학도 고려해 주길 바라니?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더더욱더 올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다 더 많은 입학생들이 1월 합격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교를 지원할 때 단순히 9월 달만 내가 입학하겠다고 표시하지 말고요. 스프링 세메스터 1학기 입학도 표기를 꼭 해주세요. 과거에는 소수만 1월 달에 입학을 했는데 그 숫자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원서를 쓰실 때는 9월뿐만이 아니라 스프링 세메스터 아니면 서머 세메스터까지 다 표기해 주세요. 물론 졸업 시기는 좀 바뀌겠지만 입학하는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fall하고 spring을 하면은 두 번 정도 이제 심사를 받는 거고 9월보다는 1월 입학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은 반드시 이런 스프링 애드미션도 활용하길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제 한 3가지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8번째 그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8번째 현상은 뭐냐면은 이제 테스트 옵션을 학교가 늘었다는 거예요. 테스트 옵션은 무엇일까요? SAT 점수를 안 받겠다는 학교가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 대학교들은 그 뭐 유니버시티 시카고 외에는 없지만 모든 학생들이 상위 대학교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군이 25위부터 한 70위 사이에 있는 학교에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성적은 좋은데 SAT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학생들은 그러면 나는 SAT 점수가 안 나오니까 좋은 학교를 못 가냐?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지금 되게 많은 학교들이 이 테스트 옵셔널 폴리시를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제 NYU 유형이에요. NYU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NYU는 SAT를 안 내도 돼요. SAT를 안 내는 대신 뭐가 있냐면 SAT2 3개를 내도 되고요. AP 점수 3개를 내도 되고요. IB 점수 3개를 내도 돼요. 이와 같이 SAT를 빼고 ACT를 빼고 기타 학업과 관련되어 있는 SAT2나 AP나 IB로도 그 NYU의 모든 과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여기서 조지 워싱턴도 나와 있고 그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도 나와 있고 버지니아 스테이트도 그렇고 텍사스 A&M도 그렇고 많은 학교들이 나와 있는데 아예 SAT나 이런 공인 점수를 안 받아요. 이들은 단순히 SA와 GPA를 통해 가지고 그 입학을 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가 SAT, ACT 위주로 대학교를 지원했다면은 지금은 많은 학교들이 내년은 이게 더 늘어날 걸로 그 예측이 돼요. 그 테스트 옵셔널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대학교들이 원하는 탈에이션, 수학, 과학 잘하는 학생들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학교들이 늘어날 걸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SAT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테스트 옵셔널 학교들이 증가한다는 것, 특히 NYU 같은 조건적 테스트 옵셔널 학교들이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요. SAT2도 한 3개 정도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AP도 오늘 AP가 되게 많이 나오죠. AP도 3개 정도 점수를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걸 듣는 11학년 학생들은 지금 요번에 AP를 봤을 때 3개 정도 점수를 확보하게 그 시험 계획을 하는 게 좋고요. 지금 10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대학교로 원서를 냈을 때 내가 SAT가 없어도 AP로만으로도 대학교를 갈 수 있구나
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앞으로 학업 계획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조금 이제 9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UC에서 발견되는 거지만 이제 다른 주립대에도 적용될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어요. 2019년도에 이제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UC 학교들이 인스테이트 학생들의 숫자를 줄인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UC가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주의 재정적 보조를 받기 때문에 주가 파산하거나 아니면 주가 돈이 없으면은 대학교에다가 그만큼 돈을 못 주겠죠. 그러면 이러한 돈을 이게 캐시 플로우를 하는 건 뭐냐면은 in-state benefit을 안 주면 돼요.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올해는 out of state, 그다음에 국제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뽑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겠죠. 그리고 UC 학교가 과거보다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캘리포니아에 안 살고 아니면은 국제 학생들한테는 UC의 관문이 조금 더 낮아졌겠죠. 이러한 in-state 학생을 줄인다는 거는 out of state 아니면은 국제 학생들의 숫자를 늘린다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 UC 결과를 한번 주의 깊게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앞으로 UC를 지원하는 11학년 학생들 이러한 현상이 UC뿐만 아니라 다른 주립대학교들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주립대학교도 이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 9번째 현상은 뭐냐면은 이제 기술이에요. 테크놀로지죠. 우리도 이제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소통하는 것처럼 대학교에서도 이제 기술과 관련된 입학 변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소셜 미디어 프레젠스예요. 초기 단계에서는 소셜 미디어 내용을 한번 검토하는 수준이었다면은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유튜브도 하고 블로깅도 하고 본인만의 뭐 웹페이지도 운영을 하지만 이 운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와서는 그 컨텐츠도 보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 방문자 수 이런 것도 보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보충 설명을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에 유리한다 그래서 개인 블로그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면 개인 유튜브를 유지하는데 저는 그거를 거의 다 유령 유튜브 같아요. 유령 블로그 같아요. 뭐 조회수 하루에 1개, 그리고 회원 가입수 뭐 10명. 이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셜 미디어를 이제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계정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좋은 게 아니라 내용을 올리세요. 그리고 내용도 주기적으로 올리세요. 그 다음에 조회수도 늘리세요. 그리고 회원수도 늘리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좋다는 거를 반증하거나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가치를 다양한 사람들한테 표현한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소셜 미디어 프레젠스는 관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테크놀로지 현상은 뭐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그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요. 구글 드라이브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본인의 모든 증빙 서류를 올리면 되는데 구글 드라이브를 이제 이용하실 때 그리고 이게 대학교 입학에 성공적으로 작용된다는 거는 작년과 올해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성공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올리세요. 한 번에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올릴 때 보면은 그 옆에 타임 스탬프가 찍혀요. 언제 올렸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주기적으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2019년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트렌드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과거에서 나타난 트렌드도 있지만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GPA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GPA 관리함에 있어서 AP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AP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AP 수업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하드 팩터가 1차적으로 작용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2차적으로 작용하는 소프트 팩터는 에세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거는 온라인 프레젠스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도 이제 기존의 SAT에서 탈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러한 9가지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11학년 학생들한테는 이제 올해 원서를 써야 되니까 이에 맞춰서 원서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학년, 9학년 학생들은 1년, 2년, 3년 뒤에 원서를 지원할 때 이러한 변화들이 그때 갈 때는 하나의 그 자리 잡은 현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그 대학교 입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9가지 내용을 갖고 얘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항상 저희 48시간 Q&A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유튜브 아래다가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글을 통해서든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